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3년 2월 25일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조국 시즌2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들 그 민주당 세력들, 좌파 세력 내에서 나름대로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받았었죠. 조국도 문재인의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좌파의 유력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평가됐던 인물들인데 추악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가지고 조국은 지금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좀 몰락의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흡사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지금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닮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국도 보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그 여론 조작, 여론 선동을 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 전에 열렸던 이 기자간담회에서 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말이 간담회지 사실상 뭐 거의 기억이 없다, 모른다, 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역시 간담회를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컸던 이런 거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최근에 그 이재명도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이재명이 기자간담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로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인데, 아주 최근에 열었던 기자간담회도 1시간 넘게 열었는데 말이 간담회지 사실은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 그동안 뭐 여기저기서 뭐 장애 집회나 하는 여러 등등에서 했던 그 얘기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고 표현만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뭐 좀 닮았다, 조국과 이재명이 닮았다, 이재명 조국이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이들 둘이 검찰을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을 적으로 삼고 있는 이런 행태에서 둘이 매우 닮았는데, 지금 뭐 이재명도 보시다시피 검사 독재,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선 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검찰이 뭐 특정 어느 검사에서 마음대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국회가 다 그 나름대로 불러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면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런 점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닮았다. 조국도 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무슨 뭐 적폐청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수부를 갖다 오히려 늘려주고 뭐 이런 거 행동을 했었어요, 조국이. 그러다가 이제 칼날이 서서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부패 비리를 향해서 다가오자 이 검찰의 손과 발을 묶는, 그런데 앞장서는 이런 거 이중적인, 내로남불적인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 바가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닮은 것은 조국도 보면 말이죠, 자신의 그 아들, 딸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검찰,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청와대 재직 시절에 불법 비리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면 나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밝히겠다, 이것은 나의 그 피의자로서 권리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재명도 33쪽짜리 뭐 이런 거 종이 쪼가리만 딱 던져놓고 아예 그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물어봐도. 그래 놓고 나와서는 검찰을 비난하는 이런 행태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너무 닮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법학 교수죠.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학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호인 출신이고 뭐 이런 점에서도 닮았죠.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지금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가고 수사 질서를 갖다가 유린하고 농락하는, 오염시키는 이런 행동들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역시 닮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로, 당을 볼모로 지금 이재명이 당을 방탄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수사와 처벌에서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 길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자, 이 조국은 결국 문재인 정권을 볼모로 해서 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조국 지지자들 적지 않은 수가 조국이 무너지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여기서 구속되고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무너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을 볼모로 그다음에 인질 정치죠. 여기 이제 조국이 같은 경우는 정권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닮았다. 뭐 그럴 때마다 이제 진중권이 강하게 비판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여섯 번째로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국민 여론과 거슬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정권이나 당의 지지도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매우 닮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제 조국 이 부분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조국 역시 버티고 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막을 내렸는데 자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후로 이재명이 대표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지도가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이재명이 대표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심각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자 민주당의 내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NBS도 이런 식으로 39대 26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로 응답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고 뭐 한국갤럽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국이나 이재명과 조국의 이 달목골 행태는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다.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여론 전문 기자가 하나가 글을 올린 것이 있는데 뭐 관련된 것이라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여론조사 탓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런 그 분석 기사를 올렸는데 무슨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로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보수층 응답자가 너무 많아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데 그렇지 않다.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NBS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수층 비율이 34에서 33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지율이 32대 28에서 그다음에 39대 26으로 크게 벌어졌고 특히 이제 이 민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거. 이 부분은 뭐 보수층 표집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무관한 것이죠. NBS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지난해 59%였는데 최근에 41을 뚝 떨어졌고 진보층 지지율도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주로 이들이 김어준이가 차린 여론조사, 이 무슨 여론조사 꽃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앞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 설문이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김어준 그 조사에서 보면은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3번 연속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 질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담백해야지. 이 질문 자체가 정치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편향성이. 이는 차기 대권 주자를 제거하려는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답이 확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유독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관련 조사가 유독 많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가지고 정부를 흔들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장원에 속해 있는 한동훈 장관을 흔들고 이런 목적이죠. 전체 6개 문항 중 3개가 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여러 언론들이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편향된 설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처하다가 완전히 폭망한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민주당이나 상당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나 조국이 매우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같은 폐해를 지금 주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이들이 극성 지지층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도 같다. 지금 뭐 정경심을 석방하라, 뭐 검찰 비난하고 이런 거 조국 지지자들이 서초동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이제 조국도 몰락하고 민주당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몰락한 것인데 지금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들 뭐 개딸들 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윤석열 정부 물러나라. 우리가 뭐 이재명이다. 그래서 많이 듣던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가면서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집회에 별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눈에 별로 띄지도 않습니다. 조국 때는 뭐 자기들이 척 봐도 100만이다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뭐 요즘 보면은 억지로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지시하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버스 동원해서 대절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 169명 가운데 100명이 안 되는 의원만 참석을 하고 또 경찰 추산으로 3만 명밖에 모이질 않고 최근에 그 주말에 장애 집회도 보면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행태들은 결국 그 시민들 보행을 방해하고 또 교통 통행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지금 스스로 가중시키는 이런 행태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 또 극렬 지지층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하는 이런 거 뻔뻔한 사법에 대응하는 수사에 대응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나 닮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 등돌림을 더욱 키워간다는 측면에서도 닮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8번째는 이들의 이재명과 조국의 닮은 꼴 8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 가장 큰 자기의 적이라는 겁니다. 조국도 숱한 자기가 그동안 페이스북에 쏟아냈던 발언들, 글 이런 거가 결국 본인의 그 위선, 내로남불 발목 잡아가지고 국민들의 비판을 더 키웠는데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고 특히 이재명은 마이크 잡고 거리에 나가서 떠든 것들까지 지금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뻔뻔스럽게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여기저기서 주장했던 그 내용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면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면서 완전히 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들어갈 때나 그러고 나올 때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뒤에서 하는 행동 다른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드시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척 채워가지고 격수를 보내고 국회를 마치 촉새나 다름없는 이 세 지혈을 놀려가지고 박근혜 당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오면 바로 수갑을 착 채워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이런 행태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질 요 상황에 처하니까 거기에서 그걸 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장애 집회를 하고 의원들 상대로 의원들을 갖다 방탄으로 내세우는 그러면서 황당하게 무슨 검찰 독재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169석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도저히 어떤 이유로도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득력이 될 수 없는 설득력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점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의 가장 큰 적이고 자신의 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다. 이런 점에서 매우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 이재명의 9번째 닮은 점은 지금 바로 그 김명수 대법원 체제하에 여전히 이들 둘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뭐 어쨌든 간에 너무나 죄가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고 그런데 이재명은 더욱 가증스러운 게 지금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더라도 자신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영장 실시 심사는 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입니다.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실시 심사도 받지 않겠다. 이 얘기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자기 자신이 지금 문제가 많고 죄가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들 정권에서 내세운 김명수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도 뭐 자신들이 믿었던 김명수 체제하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 본인도 1심에서 지금 유죄 선고를 받았죠. 그것도 한 3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1심이. 그건 이제 김명수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도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지만 그 영장 실시심사조차도 무서워서 받지 못하는 이런 아주 꾀죄한 유인태의 그 표현에 하면 꾀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도 매우 닮았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들이 정말 그 파렴치하게 혐의를 전체 부인하고 있는 거, 이런 점에서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너무 똑같습니다. 조국도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전체 핵심 혐의가 다 유죄로 드러났음에도 일부 격가지에서 무죄가 난 걸 가지고 국민을 또 선동하고 항소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무죄를 끌어내겠다라면서 전혀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 1심 선고 판결문에 보면은 이 조국의 행태, 반성하지 않은 이런 행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부인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싹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속아주는 세상이 아니죠. 언론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혐의를 지금 뭐 부인까지도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4년 확정형을 받았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여튼 뭐 죄를 부인하는 이런 행태들, 좌파에 아주 그 솔직하지 못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무책임한 이런 파렴치한 행태에서 닮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